팬데믹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3년. 우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이웃들과 소통하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다큐 공작소가 기록한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3.1절을) 맞아 준비했던 특집 다큐 잔재 4부작. 충북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찾아보고 청산되지 못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건물과 지명, 학교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 깊게 스며있는 일제의 잔재들. (1910년) 일제는 강제병합을 공포하고 근대적 토지제도라는 명분 아래 조선의 토지를 조사하고 지방행정을 통폐합했습니다.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식민지 권력에 의해서 대대적인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이 1914년에 있었는데 저 함경도, 북쪽으로 함경도에서부터 저 남쪽의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기존의 군면, 그 다음에 리, 그리고 이제 군면리 대통폐합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을의 90% 이상이 통폐합됐고 옛 지명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충주도 이때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충주 시가지 한복판에 자리한 다리 하나. 다리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대수정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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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정다리라고 그러면 다들 아시더라고요.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네,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리 이거 생기면서부터 이렇게 불렀죠. 여기. 혹시 충주 읍내교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수정다리 그 전서부터 아마 오래 전서부터 이렇게 불러왔어요. 다리 위로 집이 지어지면서 옛 모습이 희미해졌지만 그 이름만큼은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계속 불려오고 있는 건데요. 당시 충주 읍내에는 일본 상인들이 밀집했던 대수정 거리가 있었고 바로 그곳에 직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수탈한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직선 도로와 연결된 다리가 바로 대수교입니다. 시민 통치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필요한 이제 쌀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탈해 가야 되겠고요. 처음에 일본 입장에서는 1910년대 여러 가지 그 사업 중에서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집의 기반을 만드는 그 과정으로 상당히 중요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이름을 되찾은 곳도 있습니다. 청주 성안길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본정통이라 불렸습니다. 일본은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의 이름을 본정통, 혼마치라 부르는데요. 청주는 오래전부터 청주 읍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일제는 청주 읍성을 허물고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이 도로를 자신들의 습관대로 본정통이라 정한 것이죠. 그 사이 우리의 옛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외색 짙은 이름을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지명복원운동. 청주의 한 시민단체는 본정통 대신 청주 읍성의 안쪽 길이라는 뜻의 성안길을 새 이름으로 제안했는데요. 성안길은 우리 땅의 역사와 유래가 담긴 이름입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겨우 얻은 이런 결과거든요. 그 수탈당했던 거,
착취당했던 거, 억압당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 역사가 또 어느 날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일제 잔재. 잔재를 털어내는 일은 우리 문화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처 몰랐던 또 하나의 이름과 마주했습니다. 현대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지용. 그의 시 한 편에 담긴 숨은 이야기인데요. 한 번 봐서는 알 수 없고 자꾸만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시인, 유선애상. 시인이 숨겨놓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902년 옥천에서 태어나 48해를 살다 간 정지용 시인. 그가 남긴 작품 가운데 알쏭달쏭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생김이 피아노보단 낫다. 얼마나 뛰어난 연미복 맵시냐. 산뜻한 이 신사를 아스팔트 위로 곤돌라인 듯 몰고들 다니길래 하도 닦았길래 하루 청해왔다. 손에 맞는 품이 길이 아주 들었다. 열고 보니 허수리도 반음 키가 하나 남았더라. 무엇을 표현한 시인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요. 어렵다. 잘 모르겠어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로 감이 안 와요. 어떤 것을 묘사한 말들일까? 여전히 의문투성이, 비밀이 가득합니다. 저는 커다란 첼로가 연상이 됐어요. 춘천 300리 벼룩기를 냅다 뽑는데 이런 걸 이제 보고서는 이게 자동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인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그가 영어 교사로 교단에 섰던 휘문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빛바랜 졸업 앨범 속에서 만난 정지용 시인. 그리고 먼지가 수북히 쌓인 물건들 속에서 독특한 악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악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서양 악기가 처음 들어온 곳은 황실악단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반 황실악단이 폐지되었고 70여 점의 악기들이 휘문고로 옮겨왔죠. 오래전 사진 속에서 낯선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행진용 글로켄슈필이라는 악기입니다. 당시에는 서구에서 들어온 신물물을 가리켜 유선형이라 불렀는데요. 시인은 이 악기를 수수께끼처럼 묘사한 것은 아닐까요? 친일도 배일도 못한 내가 그나마 버릴 수 없어서 시를 이어온 것인데 정작 슬픈 것은 유선영의 그 물체가 아니라 나 자신이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아니겠소.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우리말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 정지용은 자신의 시를 통해 사람들이 우리말을 쓰고 자유롭게 해석하며 마음껏 즐기기 바랐습니다. 자, 이리 어렵게 시를 쫓아왔으니 이제 다시 보는 그 시는 이전과는 달리 보일 것이오. 시란 그런 물건이니까. 생김이 피아노보단 낫다. 얼마나 뛰어난 연미복 맵시냐. 아스팔트 위로 곤돌라인 듯 몰고들 다니길래 하루 청해왔다. 열고 보니 허수리도 반음 키가 하나 남았더라. 줄창 연습을 시켜도 이건 철로판에서 밴 소리로구나. 어느 화원으로 깨어내어 바늘로 찔렀더니만 그만 호접같이 죽더라.
지난 여름 충북의 하늘은 구멍이 뚫린 듯 기록적인 호우가 내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범했던 주말 아침. 사장님 빼!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한 운전자는 역주행을 해서 겨우 지하차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강물은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기록적인 호우로 안타까운 생명이 숨을 거뒀고 도시와 농촌 모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나이는 90이 됐는데 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였어. 수마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참사도 있었습니다. 집중호우로 미호강이 범람했지만 인근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분 후 강물은 빠르게 유입됐고 궁평 제2 지하차도는 완전히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미호강변에서 공사 중인 임시 제방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제방이 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만 저 제방 하나 찍어주세요. 어떻게? 저 제방 높이를 찍어줘야 돼. 이 제방하고 이 제방 이거 안 돼. 저렇게 찍어야 되는데 저 높이로 돼야 되는데 저 높이 안 되면 멈춰요. 소용없어요 이거. 기존 제방보다 낮게 지어진 임시 제방. 범람하는 강물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너무 많은 교량이 건설되면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례적인데 지금 짧은 구간에 다수의 교량이 들어서면서 강의 수위를 높였고 유속에도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어두컴컴한 새벽. 궁평 제2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실종자들이 하나둘 발견됐습니다. 끝내 들것에 실려 돌아온 희생자들, 신라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가족들은 망연자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을 잃어버린 그날의 악몽은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7월 15일 새벽 5시 국도 25호선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희생자의 직장 동료는 직접 현장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굳이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쏟아놓은 것처럼 경사가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거의 그 장비로 눌러놓은 것처럼 상태더라고요. 끔찍했던 사고 현장에는 임시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이 산사태로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의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는데요. 유가족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가 최종 학절 됐을 때 진짜 네 최고다. 스카이 넣을 필요 없다. 지방국에 넣어도 얼마든지 스카이보다 네가 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나 동네방네 소문 다 불러나. 그런 아들이 빅명이 새버리니까. 사고 나기 4시간 전까지 저희랑 카톡하고 그랬는데 저 통화를 했어요. 저한테는 그 노동이 저보다 더 귀하거든요. 진짜요. 제가 살을 내버렸어요. 진수 씨의 휴대폰에는 타지 생활 중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저희 오빠가 하루에 이제 해야 될 일과를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당하기 4시간 전에도 집에 전화하기, 휴가 계획. 늘 자상하고 한없이 듬직했던 아들. 그렇게 소중한 가족을 잃었지만 해당 부서는 관리 주체를 떠넘기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아마 그 별도로 이제 연락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은 산사태 통과를 상인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제 아침이라고 하셨죠? 관리청이 보훈국토관리사무소 국토부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인터뷰 도중 걸려온 전화 한 통. 어디요? 아, 일주일만 전화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 전화를 누가 한 사람? 응? 네. 일주일 만에 전화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되게 바쁘셨는가 봐요. 예, 불러보세요. 읽으세요. 내가 또 전화를 해란 말입니까? 이 전화번호 가르쳐주갖고 자연재해과에서 그것이 내인데 전화해도 해도 뭐 할 판에 일주일 기다렸으면 됐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해주기는커녕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우라가 침입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뭐 때문에 사연 일이 나갖고 원인이 일이 되었다 거짓말이라도 내인데 해줘야 될까 이거 사실이 아니라도 그래야 우리가 뭐 위로를 받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을 찾았습니다. 애초에 여기는 낙석 방지망이라든가 낙석 방지책 같은 이런 보안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죠. 새로 쇼크리트 하면서 물이 됐으면 물이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빠지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밑에 보호벽도 없어요. 그게 무너지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벽이. 그 안전패스 있으면 살았어요, 이 사람들. 28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우리는 그렇게 청년을 떠나보냈습니다. 편하게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이제 걱정하지 마. 또 올게. 악몽으로 기억될 2023년 여름.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겠습니다.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 아래 한 권의 책을 찾게 되는 가을. 사색의 계절에 꼭 어울리는 야심찬 기획 충북 트럭. 마을 곳곳으로 책을 싣고 달려가는 이동 책방인데요. 반가운 얼굴들이 책방지기로 나섰습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아이 또 나이가 마침 같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친구더라고요. 친구야 어디 있었니? 방송인 박경림, 소설가 김금희 씨가 함께 단양군 영춘면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과거 영춘군이라 불리며 단양의 중심이었던 별방리.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슈퍼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30년 됐어요. 30년을 이 자리에서. 아니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오면서 너무 놀란 게 언니 맞은편에도 슈퍼, 옆에도 슈퍼가 있어요. 그전에는요 슈퍼가 더 많았어요. 몇 개나 있었는데요? 7개나 있고 또 여기 동네 슈퍼가 7곳이나 있었을 만큼 번성했던 별방리. 남한강이 흐르는 영춘면에는 과거 서울로 가는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소백산 목재들을 실어 날랐는데요. 주민들은 그때의 추억이 생생합니다. 이 책을 한번 골라보고 싶어요.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건 가게를 인터뷰를 하시고 좋네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꼭 우리 가게 걷고 내 인생을 여다가 다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성공입니다. 인생을 적어둔 책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책 평소에 그때 다 그랬죠 뭐.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경로 타서 공부를 좀 했는데 내 이름이나 좀 쓰고 이러지 연구 잘 못해. 행복 조옥자.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글을 많이 못 배웠다. 학교에 못 가 속상해서 엄청 울었다. 공부방에서 글씨도 배우고 여럿이 모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
지금 어머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머님 이야기가 책이네, 책이야. 그러네요. 저는 어머님께 할머니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딸들 보여줘요. 네. 재밌게 읽으세요, 어머님. 저마다 다른 인생 이야기와 책 한 권. 제가 작가님을 만났는데 사야죠.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은 영춘면 상리마을. 주민들을 만나 마을의 숨은 역사를 들었습니다. 아, 여기 우리 마을에 애환이 깊은 역사가 있어요. 이 마을이요? 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주민들은 곡개굴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인민군으로 오인하고 폭격을 가했고 주민 수백 명이 희생됐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곡개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수풀이 우거진 기슭에서 서름을 품고 있는 곡개굴. 여기가 지금 곡개굴인 거죠? 아니 들어가는 통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좁아요. 네, 좁아요. 근데 여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갈 수 있었다니. 근데 거기 입구는 이렇게 좁은데 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어요. 제가 4살 때예요. 캄캄하고 막 이렇게 껌뻑껌뻑하는 이런 것만 내 기억에 있고 나중에 이제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가 고모가 업고 들어가는데 그때 나를 달기느라고 이제 밤을 꼬가지고 고모가 나를 다 줘도 막 울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쫓겨나는 거야.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니까 불에서 울면 왕왕왕 하거든. 그러면은 들키니까. 들키니까 야를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나를 집에 어머님한테 들다 주고 고모는 할아버지 계시니까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셨지. 그 이튿날 아침 10시에 미군 폭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할아버지 다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누님이어서 바로 들어가면 고기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넓은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보면 뭐 9분 돌아간 데도 있고 아주 집안이 아주 몰살당한 집도 있고 그래요. 통안의 곡개굴.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가족을 잃은 채 평생을 살아야 했던 주민들은 아직도 어제 일만 같습니다. 이번엔 영춘면 주민들과 함께 작은 낭독회를 열었습니다. 낭독회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작가님? 감정을 실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많은 자기 감정의 소통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치유와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딸아,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거야. 그때 말이야, 어삼촌이 살던 산 너머 마을로 밤 도망을 갔어. 살아있는 동안엔 살아있다는 각각에만 집중하면 좋겠구나. 이 책을 보면서 또 저도 같이 공감한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같이 치유하고 같이 보듬고 같이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통했어요. 꼭꼭 묻어둔 마음을 책을 통해 치유받는 시간. 충북 트럭의 작은 선물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서서히 내린 영국사를 찾았습니다. 재롱둥이 강아지가 반갑게 맞아주는 영국사의 겨울 풍경은 평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고요하면서도 거룩한 겨울 산사. 고려시대부터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온 천년고찰 영국사. 공민왕이 많이 산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 앞산이거든요. 여기까지 피난을 왔는데 하루는 이제 이 영국사로 이제 기도를 한번 오셔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과 나라가 편안해졌다라는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고 나서 편안할 영자를 써가지고 영국사가 된 기원 이래로 항상 국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용한 산사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체험 템플스테이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쪽 3층 석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찰 곳곳을 돌며 영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데요. 이 가운데 요 그림 뭐 어떤 형태이죠? 얼굴이 거꾸로 된 얼굴이 거꾸로 된 형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서랍장. 자물쇠 형태예요. 영국사는 충청북도에서 법주사 다음으로 문화재가 많은 사찰이에요. 국자 들어가는 사찰은 국태민안을 기원한 사찰이에요. 나라의 안녕, 그리고 저마다의 소원으로 가득한 밤. 드디어 2023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새벽 사람들이 해맞이를 하기 위해 눈 덮인 산길을 나섭니다. 꽁꽁 얼어붙은 새벽 산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은데요. 장진하고 우리 얼굴 틀리네. 올해 더 힘드세요? 아이고. 힘들어요. 발끝에 힘을 모으고 계속 걸음을 재촉합니다. 마침내 도착한 망탑봉. 새해 소망을 소원지에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사람들.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망탑봉에 오른 사람들의 마음속엔 새로운 희망과 소원이 넘칩니다. 다큐 공작소도 2023년 첫 방송을 하며 소원을 담아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새해 소망을 다 함께 다 외치는 거예요. 울분을 토해내듯이 함성을 다 발산하자고요. 알았죠? 네. 불, 법, 승, 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외침에 붉은 미소로 화답하는 일출, 희망과 용기의 빛을 뿌려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